오늘 이야기는 조용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라디오처럼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왜 10분이냐고요? 그 10분이 당신이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에게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정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쌓아온 욕심, 관계, 미련,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과정. 그는 그것을 삶의 완성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그로부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세상과 싸우던 젊은 정약용은 사라지고 세상과 화해한 노년의 다산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세월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주었다.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늙음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받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젊을 때는 손에 쥔 것을 늘리려 하고 늙을 때는 손에 남은 것을 지키려 한다. 너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쥔 손을 펴는 법을 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 평온이 머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삶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수명이 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쌓느라 바쁘지만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 불렀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먼 인연은 멀어지고 가까운 인연도 때로는 떠난다. 그러나 인연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넓어진다. 나이가 들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전화가 줄고 약속이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가짜 관계가 빠져나가고 진짜 관계만 남는 과정. 정약용은 그것을 세상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삶은 더해가며 완성되지 않는다. 덜어내며 깊어진다. 그는 유배지의 적막한 새벽에 홀로 앉아 젊은 날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나여 이제 그만 달려라.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의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써왔습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정말 잃은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은 것인가? 노년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정리한다. 그러나 그 정리 속에서 세상을 더 깊이 본다. 그는 세월에게 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월을 정리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건 이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삶은 쌓는 일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이다. 그 정리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무게가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늙음의 시작입니다. 삶의 무게를 정돈한다는 건 단순히 짐을 덜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순서의 회복이다. 그는 인생을 세 가지 질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질서, 관계의 질서, 그리고 욕심의 질서.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사람은 혼란스럽고 나이 들어도 평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마음의 질서부터 다스렸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고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결과를 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은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고요한 강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정리하려 하고 늙어서는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그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차를 한 잔 데우고 노트에 하루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잊어도 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했죠. 이해받지 못한 오늘도 나의 공부다. 그는 마음속 불평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쌓을수록 독이 되고 적을수록 약이 된다고 믿었죠. 그에게 노년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세월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주었다.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늙음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받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젊을 때는 손에 쥔 것을 늘리려 하고 늙을 때는 손에 남은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쥔 손을 펴는 법을 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 평온이 머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삶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수명이 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쌓느라 바쁘지만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 불렀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먼 인연은 멀어지고 가까운 인연도 때로는 떠난다. 그러나 인연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넓어진다. 나이가 들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전화가 줄고 약속이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가짜 관계가 빠져나가고 진짜 관계만 남는 과정. 정약용은 그것을 세상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삶은 더해가며 완성되지 않는다. 덜어내며 깊어진다. 그는 유배지의 적막한 새벽에 홀로 앉아 젊은 날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나여 이제 그만 달려라.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의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써왔습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정말 잃은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은 것인가? 노년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정리한다. 그러나 그 정리 속에서 세상을 더 깊이 본다. 그는 세월에게 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월을 정리할 대상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삶은 쌓는 일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이다. 그 정리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무게가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늙음의 시작입니다. 삶의 무게를 정돈한다는 건 단순히 짐을 덜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순서의 회복이다. 그는 인생을 세 가지 질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질서, 관계의 질서, 그리고 욕심의 질서.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사람은 혼란스럽고 나이 들어도 평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마음의 질서부터 다스렸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고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결과를 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은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고요한 강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정리하려 하고 늙어서는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그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차를 한 잔 데우고 노트에 하루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잊어도 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했죠. 이해받지 못한 오늘도 나의 공부다. 그는 마음속 불평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쌓을수록 독이 되고 적을수록 약이 된다고 믿었죠. 그에게 노년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탓스럽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고요하다. 당신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이 밤새 마음에 남고 잠 못 이루며 그 말을 곱씹는 날.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는 타인의 언어를 품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관계의 질서였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하다. 그는 벗이 많았지만 늘 필요한 인연만 남겼습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열정으로 맺히지만 노년의 인연은 평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버티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돈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마음에 가까운 자리에, 누구는 조용히 뒤편으로 놓는 일. 그건 냉정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는 어느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하게 하고 너무 멀면 잊힌다. 노년의 지혜란 그 거리를 조용히 조절하는 일이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자녀 관계들을 다독이며 하나씩 놓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감사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은 욕심의 질서였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책을 쓰고 가르치고 세상을 연구했지만 유배지의 세월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욕심의 뿌리는 덜을 향해 있다. 그러나 늙는다는 건 이제 덜을 배우는 일이다. 그는 하루의 목표를 점점 줄였습니다. 오늘은 글 한 줄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자. 그 단순한 목표 속에서 그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욕심이 줄면 세상이 커진다. 욕심을 정리한다는 건 의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날엔 1000가지를 쫓았지만 노년에는 단 하나 평안만 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값진 공부라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물과 같아 새는 곳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잠긴다. 그래서 그는 하루의 끝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덜어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노년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이 3가지 마음, 관계, 욕심.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이 쌓여 평온이 되고 그 평온이 쌓여 품격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 중 무엇을 남길지 아는 데서 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구절은 이렇습니다. 비워야 보이고 정리해야 들린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단순함을 지혜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한 사람의 웃음, 하루의 감사, 그리고 한 줄의 생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정말 잃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걸까요? 정약용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남는다는 건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늙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가 끝나야 비로소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새로 열립니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젊은 날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늙은 날의 자유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아는 일이다. 우리는 평생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추가로 얻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선택권.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다 경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다. 그의 하루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동틀 무렵 일어나 차를 다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편지를 쓰는 것.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이제는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늘 자신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노력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정약용은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것은 아마도 이미 그대에게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잃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잃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삶이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운 자는 이미 생전에 자유롭다. 그가 말한 자유는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였습니다. 욕심, 비교, 인정욕, 그것들로부터의 해방. 그는 그것을 가장 큰 공부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롭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외로운가? 아니, 조용할 뿐이다. 그에게 조용함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의 바람소리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젊은 날엔 세상을 쫓았으나 지금은 바람 한 줄기로도 충분하다. 그의 고요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스스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그 평화는 오직 정리된 마음에게만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그 질문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다 잃었다. 그러나 마음 하나는 온전히 남았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해가 진다. 나는 다시 하루를 정리한다. 내일의 해는 나를 위해 뜨지 않겠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빛이 남으리라.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었기에 얽히지 않았고 후회가 없었기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늙음은 완성이었고 그의 죽음은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늙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당신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에는 비로소 고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정약용이 평생 찾아 헤맨 진짜 행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이니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비로소 알게 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 세월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독이는 법. 오늘 그 한 조각의 깨달음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고요히 내려앉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하나쯤 남아있나요? 후회나 미련, 아니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 그렇다면 오늘 밤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정약용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는 복잡한 세상을 정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돈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을 때 나는 내 마음 하나를 다스렸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리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쌓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라도 정리하며 가벼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그 가벼움이 바로 당신을 젊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의 하루 속으로 찾아가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매주 한 편씩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철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다.
오늘 그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 고요한 평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